자, 25강 각종 수수료 계산. 우리 저 공인중개사들의 만병통치약이 있죠? 에? 만병통치약.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 계약입니다, 계약. 에? 계약만 있다 하면 뭐 두통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집니다. 아파서 집에 찌기를 가고 있는데 실장이 사장님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잽싸게 일어나 나오죠. 그죠? 아픈 것도 언제 아팠느냐에 뭐 그냥 진짜 막 딸랑거리면서 나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계약이 처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100에 10만 원짜리를 만약에 했다면 이때 중개수수료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00에 10만 원. 여러분 배운 대로 100에 10만 원이면 일단 5천 미만이죠. 그럼 이 10만 원 같은 경우는 10만, 100만, 1000만 원인데 이게 몇 프로만 되는 거야? 70%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700만 원 꼴이죠. 환산으로 따지면. 그럼 얘가 100이니까 800만 원이네. 그죠? 환산으로 따지면 800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중개수수료율이 만약에 임대차 같으면은 0.5%야. 5천만 원 이하는. 어? 그럼 5%에서 4만 원이네? 양타 8만 원. 난 이런 것도 해봤어. 처음에. 양타 8만 원. 근데 이거를 받아야 될까? 이 정도 들어갈 사람이면은 꼬부랑 할머니 지하방 났겠죠? 봉사정신으로 그냥 해주는 거지. 어찌됐든 따져보면 양타야 이것도. 나 양타 쳤어. 4만 원짜리. 도합 8만 원. 자,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처음에는 전세 월세가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월세에서 바탕이 안 되주면 사무실 운영 못해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내가 사무실을 얻으면 실장도 있고 뭐 재반 비용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월세가 바탕이 안 되고 무조건 매매, 무조건 상가, 이거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일단 기본 가락이 돼 있어야 돼. 전월세 기본 가락이 돼 있어야지만 내가 사무실 비용도 내고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맨날 매매가 있고 맨날 상가가 터지고 뭐 건물 팔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토지 팔고 제일 힘든 사람이 토지 파는 사람들이야. 1년에 한 건 할까 말까해.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항상 충실하고 전월세가 별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한 달에 모이면은 사무실 비용 다 내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항상 충실하는 걸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22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가 나와 있죠. 그 요율표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니까. 근데 며칠 전에 지금 중개 수수료율 때문에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부글부글이죠. 뭐 10억짜리 하나 팔면은 2천만 원을 번다. 10억짜리 팔면 원칙적으로는 900, 1800 버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하는 말이 그 10억이라는 주택 가격을 누가 올려놨냐? 우리가 올려놨냐? 니네 정부에서 올려놓고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 따지느냐? 또 하나 0.9% 다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10억짜리 내 집을 팔아줬는데 공인중개사한테 900 주겠어? 안 줘. 깎어. 나부터라도. 왜? 그거는 깎어. 뭐 7%, 6% 이 정도 깎어요. 600을 주든지 700을 주든지 깎어요. 900만 원 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풀어줬다면 900이 아니라 더 주지. 플러스에 더 주지. 그러나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을 눈에 비치는 거는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수수료율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는 내용은 그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야. 확정도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에? 자, 현재는 매매를 할 때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0.9%죠. 그죠? 10억 이상의 경우에. 10억이야, 9억이야? 9억이죠, 쏘리. 요즘에는 수수료율이 이렇게 내가 거래 그 대금을 치잖아요. 그럼 지가 딱 계산해서 나와.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일단은 현재는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0.9%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걸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지금 수정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이틀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9억에서 12억까지는 0.7%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12억 이상인 경우에는 0.9%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리카포리아가 이렇게 하더라라고 또 전파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임대일 경우에 현재는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6억 이상이 0.8%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를 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6억에서 9억까지는 0.5%로 하고 그 다음에 9억 이상의 경우에는 0.8%로 조정을 하자라는 조정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정안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개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일날 공인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는 사람도 있고 화끈한 사람은 그냥 줍니다. 근데 우리도 별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잔금날 진짜 재미없어. 먼저 받아놓으면은 잔금날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 잔금날 돌아오면 신경을 안 쓰게 돼. 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계약날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잔금날 돈 주는 게 나아. 그래야 신나게 일하고 잔금 딱 치르면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계약날 원칙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계약이 깨져버렸어. 계약을 다 하고 나서 얼마 있다 깨져버렸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되죠. 그럼 중개수수료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추가될 내용이 계약의 해제 시 해제 당사자 해제 당사자가 양쪽에 그러니까 양쪽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첨가를 하려고 역시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야. 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 안 알려줘. 자, 계약의 해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러나 우리는 받아야 될 원래 법칙적으로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다는 얘기야. 계약을 깨지도록 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걸로 한다라는 것도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야. 불협화음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특약상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만일 이런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만일 계약의 해제가 발생 시에 해제 사유가 되는 일방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집어넣으면 더 훌륭한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일 이 법이 법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공인중개사 거기에 계약서 자체에 프린트가 돼서 나올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만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특약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 나머지는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쓰면은 다 지가 확인설명서에서 다 수수료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거지만 저번 때 말씀드린 대로 전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전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 분양권 전매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렇죠. 5억의 분양이 되어 있는데 내가 들어간 돈이 계약금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같은 거 1억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뭐 1억이 붙었다. 그러면 이 금액 2억 5천만 원에 대한 거래대금이죠. 얘가 거래대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한 전매계약서의 수수료율은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갖다 수수료 기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얘를 갖다 수수료 기준으로 하면 얘는 얼마가 나? 5%니까? 4%니까 6억 이하는 4%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죠. 그죠? 얘는 200만 원이죠. 좀 아깝긴 해. 100만 원이니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금지행위에 안 걸리려면 이 지금 들어간 돈에 대한 것만 수수료율로 받아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분양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상가는 원칙적으로는요 0.9%죠. 상가가 조그만 거 해도 재미있어. 아무리 조그만 상가를 해도 보통 뭐 천에 뭐 50만 원 막 이러잖아. 그럼 합치면 6천만 원, 6, 9, 54, 54만 원 아니야. 그죠? 그러면 조그만 거 하면서도 그냥 뭐 한 100만 원 돈 이렇게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상가는 0.9%라는 게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면 상가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0.9% 다 받아도 돼. 그러나 뭐 1억에 500이다, 뭐 5억에 뭐 300이다, 5억에 500이다 이러면 단위가 크잖아. 그죠? 거기다 부가세까지 붙이면 엄청 크단 말이야. 자, 만약에 뭐 한 2억에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보통 뭐 1억, 뭐 2억, 뭐 몇백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만약 한 500이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야? 7억이란 얘기죠. 7억이란 얘기 아니야. 가게 하나 내주로 7, 9, 6천 630만 원 버는 거야. 양타 1,300만 원 버는 거야. 상가 괜찮죠? 상가 할래? 상가가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권리금이라는 게 또 있죠. 권리금이 또 상당히 재밌어. 나중에 주택을 해보면서 상가 부분을 이렇게 또 일을 배워서 하면 이런 요율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있지만 권리금에 또 대한 메리트도 있어요. 얼마 팔아주면 얼마, 인정 얼마 이렇게 해서 보통은 1,000만 원 단위로 인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가를 좀 해도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주택을 그래서 전월세 아까 내가 전월세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전월세를 무시하게 돼.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그런 거 무시했다가는 큰 거 다친다 이 말이야. 이런 거 맘만 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225페이지. 거기에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에 권리금이 3천인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월세가 얼마? 월세가 100만 원. 자, 권리가 3천만 원이 돼요. 자, 이러한 상가를 중개를 했다고 쳤을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환산을 하니까 얼마 나와요? 1억 5천이 나오죠. 그죠? 얘에다 100을 곱하면 되니까 환산으로 하면 요거 환산하는 거 다 알죠?
그럼 1억 5천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 상가니까 0.9%를 하면은 9, 5, 9, 45, 135만 원이라는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그죠? 요 정도는 받아도 돼. 0.9% 다 받아도 돼. 요 정도는. 135만 원 정도는 받고 여기다가 부가세 별도 들어가면 10%를 더 받아야 되겠죠. 13만 5천 원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3만 5천 원을 더 받으면 플러스 하면은 뭐 한 150만 원 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간이가세자는 이건 안 받을 수 있어요. 요것만 받을 수도 있고. 네, 권리금에 대한 거는. 권리금에 대한 거는 사실 3천 정도면 일반적인 조그만 가게들이죠. 그죠? 3천 정도를 가지고 인정 작업을 벌이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인중개사가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일단 내 수익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원칙적으로 뭐 따진다 그러면 권리금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라는 건 없어요. 보통은 이제 10%를 책정을 하는데 그러면 3천만 원에 10%면 300을 받아야 되겠네. 그죠? 300만 원은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이 권리금에 대한 내가 이 권리금을 받아줄 테니까 이 권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만큼 정도를 저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거짓말을 치는데 다른 부동산이 걸려 있다.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부동산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걸 더 많이 받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줘야 된다. 실질을 자기가 다 먹는 건데. 그렇게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 그건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이 걸려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끼리 그 공동 중개를 할 때도 물건을 내놓으면 부동산 꼈어? 다른 거 있어? 그러면 다른 걸 또 다리가 있는 거야. 그럼 세 다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떨 땐 네 다리, 다섯 다리인 경우도 있어요. 큰 거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에 뭐 진짜 이런 중심 상업지역 같은 데 이렇게 팔면은 뭐 한 5명, 6명 찍어도 한 사람당 5천만 원 이상 가져가. 그거는 별 수 없어.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일이 막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이만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고 나중에 권리금 받았으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세요. 어찌됐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할 만큼 해주는 거니까. 권리금에 대한 아까 권리금 수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었어요? 임차권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이 말의 의미는 권리금이라는 거는 권리금의 이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3천만 원 중에서 2,700만 원만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한 개도 생성이 안 돼 있는 것도 내가 권리금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중개사 생활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어찌됐든 권리금에 대한 거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죠? 부동산은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업적인 어떤 무형, 유형에 대한 영업적인 권리에 대한 양도의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중개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 받는 거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